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요즘은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른들은 여자가 나이가 차면 걱정들을 하세요. 저희 집 역시 그랬어요. 30이 넘어가니 집안 대소사 때마다 집안 어른들은 저를 붙잡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성화하셨죠. 솔직히 제 결혼이 당신들 인생에 쥐똥만큼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어른들이 제 결혼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상처 입곤 했어요. 그래서 사촌들 결혼식 때마다 식이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오곤 했죠. 솔직히 여자도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되면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결혼을 서두르게 된 것도 주변 성화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결혼, 나만 못하는 게 아닌가 조급함을 느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였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운영하는 약국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약국 2층에 내과가 있는데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이었죠. 처방전을 들고 저희 약국에 찾아와 약을 재어 가신 게 2년 전쯤부터였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오실 때마다 고가의 각종 영양제를 구입해 가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꽤 반가운 손님이었죠. 그렇게 약사와 손님으로만 지내다가 생각지도 않게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날은 이종사촌 결혼식에 다녀오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약국 문을 열었는데 마침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마트에 들렀다가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종사촌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얘기와 함께 집안 어른들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러워 밥도 안 먹고 도망치듯 나왔다는 얘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10여 분 얘기를 나눴을까요? 어머님은 바쁜 사람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손에 햄버거를 사들고 다시 오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 상대로 일하는 사람이 끼니를 걸으면 쓰나 생각 같아선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남의 영업까지 망칠 순 없잖아요. 늙은이 참견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 같아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그럼 나 갈게. 마치 당신 딸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고맙고 감동했어요. 그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먹을 걸 가지고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비 오는 날엔 김치 부침개를 해서 오시고 한여름엔 콩국수까지 가져다 주시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남들한테 모녀지간으로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 지났을까요?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는 남자는 없어요? 없으면 내가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어때요? 고등학교 수학선생인데 사람이 괜찮아. 자기 앞으로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부모가 생각이 트여서 시집살이 시킬 염려도 없고 착하고 성실한 게 요즘 그런 남자 없어. 한번 만나볼래요? 사실 하루 종일 약국에 앉아 있다 보니 남자를 만날 일도 시간도 없긴 했어요. 게다가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 소개하는 남자라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기로 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서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어머님 아들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모르고 만났어요. 아마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았죠. 직장도 탄탄하고 뭔가 사람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암튼 얘랑의 첫인상은 그랬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무척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왠지 안심이 되었어요. 20대까지는 가슴 설레는 사랑을 꿈꾸기도 했지만 나이가 30대에 들어서고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남자를 찾게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랑은 딱인 상대였죠. 그날 즐겁게 대화를 나눈 우리는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고 헤어졌어요. 물론 얘랑의 애프터 신청도 있었고요. 얘랑이 꽤 마음에 들었던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죠. 만남이 있고 다음날 어머님이 약국으로 찾아오셨어요. 맞선 상대가 어땠냐고 물으시길래 마음에 들어서 더 만나보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다행이다 싶었죠. 혹시라도 만남이 잘 안 되면 괜히 단골 손님만 잃는 게 아닌가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맞선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됐죠. 맞선 이후 우리는 쉬는 날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고 얼마 뒤부터 잠자리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서로 간을 보며 밀당을 할 시간도 없었고 애초에 서로의 조건까지 맞춰보고 만난 사이라서 무언에 결혼 약속이 되어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슬슬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던 참이었죠. 그날도 어머님이 약국으로 호박전을 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호의를 펼치자마자 확 풍기는 음식 냄새에 제가 그만 구역질을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찌나 민망하던지 저는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의 눈빛은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죠. 그날 밤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임신 테스터를 꺼내 확인을 했어요. 맙소사, 임신이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혼전 임신을 반가워할 시부모님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스 말듯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약국에 찾아온 어머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 이런 경사가 있나?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오버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형진이 말이에요. 사실 내 아들이야. 내가 수정씨가 하도 탐나서 내 아들을 소개시켰지 뭐야. 그런데 이런 손주까지 생기다니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세상에 손귀한 우리 집에 손주를 안겨주다니 고마워서 어떡해? 어머님은 기뻐서 방방 뛰셨지만 솔직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한테 숨긴 채 아들을 소개하고 그 후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 약국에 드나들었다는 게 꺼림칙했거든요. 그건 얘랑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밤에 얘랑을 불러내 따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자기는 나한테 솔직히 말했어야지. 언제까지 날 바보로 만들 생각이었어? 내가 이런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자기야, 정말 미안해. 사실 처음 만난 날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자기가 그 이유로 안 만나주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을 못했어. 한 번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말할 기회가 안 생긴 거고. 어머니도 그래서 말할 기회 엿보려고 자주 찾아가셨던 모양인데 오히려 그게 더 오해를 사게 됐네. 미안해 자기야. 예랑의 말에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할 마음도 생겼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먼저 말 안 했다고 파투를 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곤 저희 집에도 제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부터 임신에 시집가면 어느 시부모가 좋아하겠냐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농담처럼 요즘엔 혼수로 아이를 뺏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런가요?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으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까지 뱉냐고 하겠죠. 어머님이야 저랑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 대놓고 얘긴 안 하셨지만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이 한 번에 날아갈 일이 생겼지 뭐예요? 뭐? 어머님이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풀빌라 빌려서 파티 열어주신대. 마음 같아선 부모님도 참석하고 싶어 하셨지만 자기한테 부담될까봐 우리끼리 즐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시간 되면 다들 오라고 그래.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예랑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내심 죄 지은 기분으로 지냈는데 이렇게 파티까지 해주시며 기뻐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보니 응어리가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불러 풀빌라에서 임신 축하 파티를 했어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이런 저를 엄청 부러워했죠. 특히 혼전 임신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엄청 눈총을 받던 친구는 부럽다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시댁에 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청사진만 그리고 있었어요. 파티를 마치고 며칠 뒤 예랑은 우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가졌죠.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은 자식이 혼전 임신을 한 게 부끄럽다고 하셨고 시부모님은 오히려 반색하시며 저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저희 애가 나이도 있고 특히나 저희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귀한 따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확실히 할게요. 저희 혼수고 예단이고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저 며느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애들 살 집도 있고 집안 살림도 새 거라서 새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결혼식이나 서둘러 치렀으면 합니다.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부모님은 감동하셨어요.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고 바로 결혼식 날을 잡았어요. 유명 한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엔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할까도 했지만 이미 예식장 예약이 거의 다 차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제 배도 많이 부를 것 같아서 스몰 웨딩으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집안 어른들이 한 소리 하셨죠.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도둑장가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냐고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안 서운하시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식장 기다리다가 딸아이 배는 불러올 판이고 그렇게 되면
식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 뒷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러느니 욕 좀 먹더라도 후딱 해치우자 생각하신 거죠. 그런 부모님 마음을 알기에 저로선 정말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도 혼수며 예단비 안 드리고 결혼하는 거니까 내심 미안한 마음이 덜 하긴 했어요. 엄마는 아무리 혼수를 하지 말라고 했다지만 그래도 쓰던 물건으로 신혼을 보내는 건 못마땅하시다며 얘랑 집에 들러 살 것 좀 정리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랑의 아파트로 갔죠. 32평짜리 아파트더라고요. 게다가 TV며 냉장고, 식기 건조기까지 없는 거 없이 다 있었어요. 가전제품들이 거의 새 거에 가까워서 어머님 말씀대로 혼수를 해올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누가 보면 신혼집인 줄 알겠다. 엄마는 집을 둘러보시며 혼잣말처럼 그러셨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커튼과 침구, 그릇 세트 정도만 새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일주일쯤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식 전에 제 물건을 얘랑 집으로 옮겨둘 요량으로 아침 일찍 얘랑 집을 찾아갔어요. 1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더라고요. 박스를 들고 급하게 달려가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먼저 타고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근데 왠지 눈빛이 싸하더라고요. 여자는 제게 몇 층으로 가냐고 물었고 박스 때문에 손이 없던 저는 17층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17층 버튼을 눌러주더군요. 다른 층 버튼을 안 누른 걸로 보아 저랑 같은 층에 사는 여자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머, 17층에 사시나 봐요. 저는 1706호 살아요. 그러자 여자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더니 한숨을 몰아쉬더군요.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1706호에 사신다고요? 거긴 저희 집인데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17층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둘 다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제가 우유를 시키자 여자가 살짝 탄식을 하더군요. 알아챈 거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요. 눈치채셨겠지만 저 형진 씨 아내예요.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3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직 이혼은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부부 맞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를 본 순간 이미 짐작했지만 그래도 막상 여자 입으로 정황을 들으니 눈물부터 나더군요. 그리곤 이내 뱃속의 아이를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제가 배를 손으로 감싸자 여자는 부러운 듯 바라보더군요. 여자는 불임이었거든요. 남편과는 대학교 3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당시 배정받은 학급에 담임 선생님과 교생으로요.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남편은 여자에게 조언을 해주겠다며 종종 술을 사줬고 술에 취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던 탓에 남편은 여자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실습을 나온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두려웠던 여자는 불법 낙태 실수를 받고 만 거예요. 이후로도 남편은 종종 여자를 불러냈고 그러다 2번째 임신을 하게 됐다더군요. 이번에도 남편은 여자에게 책임감 없이 같은 걸 요구했고 여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스레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자 측 부모가 남편의 학교로 찾아갔고
결국 결혼을 하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결혼 후 여자는 임용고시에 합격해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교사 부부로 살아가던 중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고 만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6개월 전쯤인데 불임 사실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해대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그날 이후 살떨리는 시어머니의 협박이 이어졌고 그렇게 몇 달을 참다가 결국 3개월 전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설득을 했다더군요. 남편이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할 테니 잠깐 떨어져 지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쩜 지 엄마 닮아서 하는 짓도 같을까? 6개월 전이면 어머님이 저에게 남편을 소개하던 그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로 새 며느리 사냥에 나선 거였죠. 전 어머님의 타깃이 된 거였고요. 여자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자와 헤어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아빠는 역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문제는 뱃속의 아이였어요. 아이만 아니라면 당장 파혼을 하고 죄다 결혼 사기로 고소해버리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정신을 차린 엄마는 당장 병원 가서 수술부터 받자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곤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예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약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자한테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억울해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아가,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다, 내 아들이랑 그 애는 이미 이혼한 사이야. 따지고 보면 우리도 피해자다. 애도 못 갖는 게 내 아들 꼬셔서 결혼해놓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불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린들 어쩌겠니? 너한테는 면목 없다만 너 우리 형진이 좋아하잖니. 게다가 뱃속에 애도 생각해야지. 그저 액땜한다 생각하고 있자. 이번 일만 넘겨준다면 우리가 널 평생 모시고 살마. 그래 자기야, 나 그 여자랑 처음부터 정 같은 건 없었어. 엄마 말대로 속아서 한 결혼이었고 그나마도 이젠 남남이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흔들리지 말자. 우리 아기 낳고 보란듯이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응? 모자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앞다퉈가며 제 마음을 잡으려 멋대로 짓거려댔어요. 그럼 모자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뱀 같았어요. 어찌나 몸서리가 처지던지 생각 같아선 모자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 이미 남남이다 이거지? 그럼 당장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발급해와. 아니지, 나랑 직접 가서 떼보자. 그러자 얘랑은 말을 얼머부렸어요. 그게 이혼은 했는데 아직 서류가 다 정리된 게 아니라서 말이야.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혼을 했는데 왜 서류 정리가 안 돼?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할래? 인간이 왜 이렇게 구차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거냐고. 얘가 듣자 하니 말이 심하구나. 내 아들이 지금 없는 말하니? 그년이 먼저 속이고 결혼한 거야. 피해자는 우리라고. 애 못 낳는 년이 잘못이지. 왜 내 아들을 탓해? 아주머니, 제발 그놈의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하세요. 그 여자 불임 만든 거 당신 아들이에요. 10살이나 어린 여자 결혼 전에 2번이나 아기 잘못되게 만들어서 결국 불임 만든 거라고요.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
선생이랑 작자가 술 취한 교생 건드려서 임신시켜놓고 낙태까지 종용해? 그것도 2번이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불임이라서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아줌마, 손주 안고 싶다 그랬죠. 근데요, 전 댁같이 마귀 같은 인간한텐 제 아이 못 안기겠어요. 특히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랑은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손주 안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너도 똑바로 들어. 너 같은 건 평생 부모가 되면 안 돼. 교사란 이름으로 애들 앞에 서서도 안 돼. 네 아이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네 자식을 안길 바래?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결혼? 웃기고 있네. 넌 결혼 사기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내 약국에서 당장 나가요. 저는 2사람을 문 쪽으로 떠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주며 마구 흔들기 시작했죠. 이거사, 넌 없어도 되지만 내 손주는 찾아가야겠다. 네 배를 갈라서라도 찾아갈 테다. 내 손주 내놔라 이거사. 자기 엄마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란 얘랑은 달려들어 지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힘이 어찌나 센지 오히려 자신이 튕겨나갈 정도였죠. 저는 필사적으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결국 바닥에 내던져졌고 구석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다리를 타고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피를 보고는 이내 기절을 해버렸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제 침상 옆에서 울고 있던 엄마는 제가 눈을 뜨자 다가왔어요. 그리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연신 괜찮다는 말만 하셨어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정신을 잃기 전 하혈을 확인했던 터라 유산을 했으리란 건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약국을 하면서 유산을 한 임산부들을 수없이 봤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여자는 그 순간부터 미친 여자가 된다더니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며칠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저는 퇴원 후 바로 얘랑이 다니는 고등학교 게시판에 남편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어요. 증거사진도 첨부해서요. 그러자 얘랑이 바로 전화를 했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대며 당장 글을 지우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이 문자들을 모조리 캡처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사기와 폭력으로 고소했어요. 그 남자는 결혼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남자의 부인이 저를 도와 증인이 돼준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제가 유산한 사실을 알고 죄책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저를 통해 복수를 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 여자도 저를 통해 대리복수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다행인 거겠죠. 잘못 끼운 단추는 결국 모든 단추를 다시 풀게 만들듯이 잘못된 만남은 결국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타인에 의해 등 떠밀려 하는 일은 뭐가 됐든 결국 나를 위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인생의 키만 제대로 잡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제는 제 인생의 키를 제 손으로 잡고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에너지를 가지시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